그럼 이제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물 숫자의 나무, 돌석자, 나무 숫자의 돌석자죠. 그렇죠.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명콤비인 우리 박지현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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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왜 뵐 때마다 오랜만인 것 같죠? 이번에는 한 얼마 달 안 만에 됐는데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예, 제가 뵙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셨나 봅니다. 예. 노윤석 연구원님 뭐 오늘 청취자분들께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 그 방송에 나와서 모로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제가 그때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모로코 참나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숲이가 코르크, 네. 코르크에 잘 보일 수 있는 코르크를 갖고 왔는데 그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나오면서 또 깜빡했습니다. 이런. 네, 다음번에 다음 방송 출연 때는 꼭 갖고 나오도록 네. 미리 가방에 넣어놓고 좀 준비를 아니 저한테 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사실은 제가 두 분께 여쭤볼 게 있는데 청취자분들 문자도 그렇고 그 막 뭐 은행나무의 계절이다. 본격적인 은행나무의 시간이다. 막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시고 제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가을 은행잎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면 어디나 다 노란색인데 이게 혹시 요즘에 뭐 기후나 아니면 나무의 특징이나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노란 잎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아니에요. 올해 그 11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네, 제가 원래 이 즈음에 저의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날씨 네. 명확하게 생일이시구나. 기억하는데 네. 예. 그래서 원래 11월 첫 주, 둘째 주까지 낙엽이 단풍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셋째 주 수능 끝나고 비바람이 한번 불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요 11월 마지막 주는 이제 겨울의 느낌이 그렇죠. 확 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올해는 유독 11월 달이 진짜 그냥 가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저도 진행자님과 마찬가지로 와 올해는 진짜 단풍 구경 아주 실컷 한다. 근데 이게 그러게요. 계속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석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저도 그거에는 은행나무가 진짜 다른 해보다는 오래 간다는 걸 많이 눈으로 봐왔고요. 네네. 근데 그게 계속 가을 날씨가 이렇게 된다면 가을 날씨가 이렇게 높고 그런다면 어차피 단풍이 생기는 거는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식물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온과 일조량밖에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나무로서는 조금 있다가 겨울을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엽이 늦게 지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단풍을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예. 춥지 않으니까 또 좋기도 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염려되시나요?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아니 전반적으로 기후 온난화 변화 인간화. 이게 가을이 따뜻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겨울이 또 훅 추워지면서 다시 금방 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기후 패턴이 자꾸 변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적응하느라 힘든데 나무들도 다들 지금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이달에 나무를 단풍나무로 하신다고요. 예, 아주 그냥 11월이 내내 이게 처음에 단풍이 이렇게 안 지고 다 떨어지려나 봐 했는데 천천히 돌아가면서 지니까 정말 11월 내내 여기저기 단풍이 보이는데요. 이 단풍나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이 드는 나무는 다 단풍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나름대로 이제 단풍나무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좀 획기적인 생각이 딱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단풍나무다. 단풍이 안 드는 나무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네? 단풍이 안 드는 나무는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단풍이라는 판단으로. 그 단어가 네. 색깔이 변하면서 뭐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소나무도 나중에 뭐 그게 1년 단위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무의 그 잎의 수명이 닿으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거든요. 모든 열대 하엽수도 그렇고 모든 나무들이 다 단풍이 들어요.
다시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어서 색깔이 바뀌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그런 현상만을 얘기한다면은 모든 나무가 단풍나무라고 할 수 있죠. 오, 이런 충격적인. 단순한 예.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아픈 거잖아요. 솔잎이 노래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세상에 뭐 구분될 게 없죠. 근데 이게 매해 가을이 올 때마다 그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그렇죠. 단풍이 드는 나무와 그다음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견디고 계절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살 거 다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계절에 솔잎하고 저기 변화하는 게 같습니까? 아니고 시류에 적응하는 거죠. 시류에. 아, 네. 시류에 뭐 아픔이 있을 일리는 수도 있으나 있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그래 저희 방송 듣고 공부 많이 된다고 하는 농학과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좋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노윤석 선생님의 모든 나무는 단풍나무다 이거는 노윤석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시험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그게 단풍나무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게 손가락처럼 생긴 네, 그 나무 네. 단풍나무고 빨간색 네. 때는 그리고 단풍이 든다라고 할 때 단풍은 그렇게 가을을 맞아서 나뭇잎들이 노랗거나 빨갛게 변화하는 네. 현상 그거를 이제 보통 명사로 단풍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써서 네. 맞아요. 네, 그렇네요. 그 부분을 어떤 때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단풍이란 말이 왜 저기 세계에서는 어떻게 쓸까라는 게 다른 나라 언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서양권 뭐 영어, 불어, 독어 모든 의미가 가을의 잎. 그러니까 영어로는 autumn's lea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서양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양권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가을의 잎을 그냥 자기네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홍역. 예, 홍역. 홍역, 네, 네, 붉은 잎, 홍역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붉은 잎이나 가을의 잎을 자기네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풍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나라가. 그만큼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분들이 좀 낭만적이고 좀 문학적으로 풍부한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셨나 옛날부터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동의하겠어요. 저도 이 상당히 위험한 이론이네 하면서 듣고 제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좀 많이 단풍도 원래 붉은 단자에 그렇죠. 단풍나무 풍을 쓰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우리 그거를 왜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쓰는 거니까 그거는 네. 우리나라에 단풍나무가 유독 많기 때문이 아닐까 아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아, 덜 중국, 위험하지 일본, 않을까요? 중국, 일본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북미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메이플. 아.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가 뭐 메이플. 시럽이 유명하듯이 아.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또 틀리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는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강조해서. 개인적으로. 예, 예. 개인적으로. 네, 일리 있는 그래요. 말씀입니다. 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 보태려다가 지금 영어가 애초에 북미의 언어가 아니었잖아요. 인디언들한테는 뭔가 그 용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인디언에게 그렇죠. 한번 물어봐야 영어는 되는? 원래 브리튼 섬에 있었던 네, 그렇죠. 언어니까 네, 네. 아마도 단풍을 얘기하는 게 없지 않았을까. 불타는 나뭇잎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인디언 언어에는 네. 우리처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단풍나무가 이달의 나무다 하면 이건 정말 예전에도 한 분 전문가분이 한 분 나오셔서 조금 설명하다가 시간이 끝났는데 단풍나무가 은행나무는 노랗고 단풍나무는 빨갛고 또 보면은 이렇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나뭇잎의 색깔이 서로 다른 건 왜 그런 걸까요? 연갈색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봄 여름에 영양소를 만드는 엽록소가 네. 이제 파란 그 녹색을 그린색을 보여주는 걔가 이제 쇠퇴를 하면 이제 쇠하면서 원래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여러 물질들이 이제 그 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에 단풍 그러면 은행나무, 노란 은행나무, 빨간, 붉은 단풍나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단풍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설악산, 뭐 내장산 이런 데 막 가야 되는데 맞아요. 불타는 산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생활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단풍이 예뻐서 가을에 굳이 가면 더 좋지만 그게 못 가더라도 전혀 이렇게 막 너무 서운하거나 아쉽지 않은 이런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 그림 가져왔는데 그것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단풍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글로벌 캠퍼스의 그 단풍입니다. 근데 너무 멋지죠. 진짜 네, 나무들이 네, 네.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요? 그리고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색깔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종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숲을 잘 가꾸고 조경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계절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왼쪽은 우리 박 이사님, 박 연구원님 자택 근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의 글로벌 캠퍼스. 놀라운데요. 저희 어디 뭐 해외 가서 찍은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은 네. 호수까지 있고. 그럼 이렇게 그 나뭇잎의 엽록소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떨어지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색소의 영향으로 이 나뭇잎의 색깔이 바뀐다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각자 원래 정해져 있는 색깔이 있다. 근데 한 나무에서도 네. 그 왼쪽 이렇게 이쪽 윗부분과 아랫부분, 오른쪽과 왼쪽에 사실 단풍이 다르게 다른 되니까.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색소들은 다 잎에 있는 거고 그게 어느 노란 색소가 더 발현이 될지 빨간 색소가 더 발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뭐 유전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환경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젖붙이기나 다른 나무가 아니라 오늘 박 이사님이 박연구원님이 준비해 오신 박지연 선생님 준비해 오신 퀴즈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저 말씀 나누다가 돌발 퀴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단풍나무 얘기로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르크도 안 갖고 오시고 퀴즈도 안 내겠다고 하시고 예, 준비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재밌는 자연학교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과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질문은 이미 나갔지만 네.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 거는 전나무보다는 가뭄비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가뭄비 나무요. 예, 예. 전나무도 물론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가뭄비 나무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진짜 다른 분들 아까 시청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전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가뭄비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전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뭄비 나무가 훨씬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걸 보시면 보이는 알겠지만 라디오에 가뭄비 나무와 예. 전나무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가뭄비 나무가 훨씬 잎이 덜 뾰족합니다. 그러네요. 예, 전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은 손이 찔리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것도 장식도 해야 되고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보야 되는데 이제 전나무는 딱딱하니까 이제 보다 가뭄비나무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고 네. 그 지역에 따라 얘기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전나무, 가뭄비나무, 소나무류가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네. 그 있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가뭄비 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덴마크, 독일, 덴마크 그런 이런 동네. 쪽은 가뭄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나무들을 많이 쓰고 또 북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나무가 많기 때문에 전나무로 쓰고. 사용하고 또 이제 러시아나 이제 이런 나라는 소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실 뭐 어떤 나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고 어느 정도 크리스마스 모양이
트리 모양이 생기는 나무들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열대지방에서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대지방은 그 열대지방 얘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네.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열대지방도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큰 행사죠. 행사입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정말 아주 예, 큰 그 행사죠. 필리핀은 당연하고 예. 라오스, 태국, 베트남 같은 불교 지방에서 불교 불교 국가도. 지역에서도 너무 젊은이들이 완전 축제가 돼요. 예. 근데 그런 데서 물론 이제 대부분 인조 트리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도 가끔 가다가 이제 진짜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열대 지방에도 의외로 침엽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라우카리아라고 여기서 사진 준비 못했는데 이제 소나무처럼 생긴 열대 침엽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수아리나라는 이런 이제 침엽수처럼 생긴 소나무들이 있고 이제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 갖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기념들을 하고 있죠. 열대 지방에서도. 아하, 열대지방에도 침엽수가 있군요. 네. 아라우카리아, 카수아리나 네. 이런. 크리스마스 이제 트리 얘기를 네. 하니까 이제 우리 구상나무 얘기를 안 할 구상나무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상나무가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남부 지역의 고산지대, 그러니까 한라산이나 덕유산, 이제 이런 지리산이나 이런 데 해발 한 1000m에서 200m, 2000m 네. 그 사이에 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소나무과에 그러니까 소나무 속이 있고 전나무 속이 있고 가뭄비나무 속이 있는데 네. 이 구상나무는 전나무 속에 들어가는 애예요. 근데 이 구상나무가 이제 그런 고산지대에 자랐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 2010년부터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나 어쨌든 굉장히 좀 날씨가 좀 혹독해지면서 네. 이게 고사되는 이제 집단적으로 아하. 네, 그래갖고 이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구상나무를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은 맨 처음에 이 구상나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학명이라고 하죠. 그 구상나무의 학명이 아비에스 코리아나인데 아비에스 코리아나요? 네, 어? 네, 네. 이 이게 코리아나 우리나라 네, 코- 네, 어. 맞습니다. 이거를 그 발견한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그 선교사로 온 이제 카톨릭 신부였는데 예. 에밀 조세프 타케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식물학자이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동료 프랑스 신부님과 함께 한라산에서 이 구상나무를 발견을 하고는 어허. 얘를 이제 채집을 해서 하버드 식물원에 보낸 겁니다. 어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의 분비나무, 전나무 속에 또 분비나무가 있는데 분비나무. 네, 네. 이 분비나무의 하나라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따로 종을 줘야 된다 해서 이제 아비에스 코리아나라는 학명을 얻게 된 거거든요. 구상나무가? 네. 근데 이 아비에스 구상나무가 코리아나. 아까 이제 그 수영연구원님 말씀하신 이제 전나무나 가뭄비나무에 비해서 네. 얘가 이제 나무가 그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다 보니 천천히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나무가 크지 않는데도 이렇게 원추 모양이 잘 나오고 수영이 그 다음에 그 잎이 네. 아까 가뭄비 나무가 좀 덜 뾰족해서 뾰족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예. 했듯이 이게 훨씬 짧고 뭉툭하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리스마스 트리로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럽에서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완전히 글로벌리로 고급 크리스마스 트리로, 트리 네. 나무가 된 거. 근데 오호.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원산지 아하. 구상나무였던 거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한라산 구상나무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상나무 잎이 정말 우리가 이 인조 크리스마스 네. 트리 볼 때 딱 그 잎이네요. 진짜. 아유 신기하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이게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외국 선교사들 눈에는 이게 뭐 너무나 경쟁력 있는 딱 크리스마스 트리용이다. 트리였던 거죠. 아하. 네.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인기 있는 구상나무의 원산지는 한국이다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유, 갑자기 뿌듯한데요. 뭔가 학명에서 코리아나 이런 게 끝에 붙어 네.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아까 사실 전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청취자분들 두 분 질문이 있었어요. 한 분은 5990님. 가을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예쁜데 많이 돌아다녀봐도 가로수가 왜 전부 다 은행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만 있고 플라타너스는 많이 없을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 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 가로수 중에 빅5 안에 드는 나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있고요. 제가 있는 주로 활동하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로 활동하신다고? 성동구. 아, 서울시 성동구요? 네, 서울 성동구에서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가로수 토론할 때도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네. 이 플라타너스가 성장이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잎과 가지 같은 경우도 크고 네. 활발하게 옆으로 많이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판을 가리거나 이제 이렇게 건물을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목이라고 그래요. 두목하는데 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이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막 뚝뚝 네, 잘라내는 뚝뚝 잘라내는 게 제일 많이 피해는 보는 나무가 이 플라타너스고, 근데 이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가로수로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성장도 빠르면서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이렇게 유해 물질도 나오지도 않고 네. 특히 공해에 강하고요. 그래서 유럽 바르셀로나나 이런 프랑스 이런 데 가보면 가장 많은 게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그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플라타너스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플라타너스가 적당하지 않은 가로수길이 있어요. 분명히 좁거나 이런 데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넓은 특히 이제 가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플라타너스를 심어놓으면은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호가도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도 좋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좋은 수종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이제 약간 신도시 같은 데 사시면 좀 보기가 힘들 네. 수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여긴 서울인데 혹시 서울로 오시게 되면 제가 플라타너스 정말 명승지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딘가요, 선생님? 서울 그 노원구 쪽에 화랑대역에서부터 서울여대 64 이렇게 36대로 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사실은 거의 다른 뭐 상가나 주택들이 있지 않고 그냥 널찍한 대로에 가로 플라타너스 정말 장관으로 펼쳐져 있고 그렇겠네요. 육사 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래서 아하. 플라타너스 좋아하시면 화랑대역에 노원구로. 네,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쑥쑥 자라고 크고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가로수길 조성할 때는 최근에는 잘 안 심을 수 네,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예. 80년대. 네. 그렇다고 합니다. 5990님. 그 최숙자님 질문.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 잎은 플라타너스보다 작은데 비슷하고 나무를 보면 생긴 건 전혀 다릅니다. 공원에도 아파트 옆 녹지에도 한 그루씩 보이는데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노란 잎으로 물든 게 멀리서 보면 은행나무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이게 뭘까요? 백합나무라는 나무고요. 아, 어떻게 이거 사진 딱 보고 아세요, 선생님? 나무 나무 박사니까요. 박사잖아요. 아, 네. 아, 네. 그 백합나무 이름이 저 나무 잎을 보면은 네. 백합꽃처럼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아, 백합나무라는 백합나무요. 백합나무라는 나무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제가 알기로는 북미 쪽에서 도입된 수종이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도입된 게 한 2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이게 어렸을 때 빨리 자라면서도 이게 속성수예요. 속성수면서도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하고 좋은 비교가 되는데 플라타너스 사실 북미나 유럽에서 들어온 나무거든요. 근데 그것도 빨리 자라지만은 그거는 너무 연해요, 나무가. 그래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뭐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이제 연하게 쓸 수 있는 것밖에 못 하는데 이 백합나무를 들여온 이유가 빨리 자라면서도 나무가 단단하니까 가구나 건축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백합나무를 들여왔거든요. 근데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진짜. 뭐 단풍 예쁘다는 건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근데 이 백합나무가 좀 단점이 잘 자라는 데서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서는 쭉쭉쭉쭉 자라고 잘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나중에 시들시들하고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10년 지나도 조그맣고 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예민하네요. 예민한 나무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서 백합나무요. 네, 백합나무가 맞습니다. 그 5990님이 저는 수원 삽니다. 플라타너스길이 유명 관광지가도 없더라고요 하시는데 수원에선 저도 플라타너스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래된 옛날 관공서 건물 남아있는 데 가면 그 앞에 조금 있긴 하던데 그래요. 수원시에 건의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나무에 저희가 막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고 뭐 걸고 달고 이러는 게
이게 과연 나무에게도 좋은 건가 이런 얘기도 있고 나무를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베어내는 게 자연 보호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인조 트리 사서 창고나 다용도실에 넣어놨다가 해마다 꺼내서 쓰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진짜 나무로 하는 게 환경에 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조 트리로 대리 만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저는 당연히 나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와서 그걸 장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서는 그냥 있는 나무에다가 이제 그냥 집에 마당에 있는 나무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 맞아요.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고 이제 집 마당에서 네, 예, 그냥 예. 있는 나무에다 심은 거니까 당연히 뭐 그랬을 일은 없고 뭐 현대에 와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인조 트리는 사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그게 어쨌든 뭐 몇 년을 쓰시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폐기물이 발생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 실제 나무들은 특히 이제 실제 나무들 같은 경우 어린 나무들 같은 경우 좀 귀한 나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구상나무니 분비나무니 이런 이제 독일 가문비니 이런 나무들을 뭐 화분에 심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키우면서 나무 장식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냥 나무로 진짜 나무로 하는 게 네. 인조 트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또 뭐 한 달 길어봤자 한 달이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전구를 달고 무슨 장식품을 단다는 게 나무에 스트레스긴 스트레스지만은 뭐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무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이게 네. 큰 나무를 들일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나무도 이 나무를 그러니까 위한다는 게 나무를 그냥 막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무와 함께 더불어 살고 나무와 함께하는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그 나무를 전나무나 이런 걸 심어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고 나무도 그리고 이게 그런 침엽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잎이 떨어진 그런 그 하렵수 나무에도 네. 이제 이렇게 전구 장식을 하잖아요. 저 어릴 때처럼 무화과 나무에.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무가 이렇게 앙상하게 있어서 쓸쓸한 것보다 불을 그러네요. 달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으로 봐주면 나무도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나무를 모시는 게 건, 아니다. 네, 네, 그냥 적절하게 그렇게 서로 이용하는 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나무로 트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아파트인데 적당한 크기를 구하기도 어렵고 적당한 크기를 구했다 해도 그 나무를 크리스마스 지나고 집에 계속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게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데나 나무를 또 심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남의 뭐 그래서 특히 뭐 하다못해 공유지나 구규림이 같은 경우라도 내가 나무를 심으려면은 또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아야 허가나 되고. 신고를 뭐 득하는 거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통보를 정도는 해줘야 네, 되는 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법적 제도적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시숲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은 좀 법적으로 좀 보장을 해줘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 뭐 어디 갖다 주면 거기다 뭐 도시숲을 뭐 심을 수 있게 트리에 해주고. 하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뭐 거기 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면서 가족끼리 즐겨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자치 마을 자치 어떤 그 자치 뭐 그 구에 뭐 네. 구나 군에 뭐 이런 어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컨셉으로만 가지 않고 네. 실제로 그 어떤 공토를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사실 나무를 심고 그거를 같이 돌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네, 같이 합니다. 그거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할 수 있으면 많은 집에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어놨다가 크리스마스 때 또 들고 들어갔다가. 네. 근데 이제 막 너도 나도 해가지고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한데 네. 만약 이제 그런 게 마련이 된다고 할 때 적절하게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네. 이건 진짜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네. 볼 만하네요. 어쨌든 플라스틱이니까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가. 네, 돌리 파튼의 9 to 5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나무를 사실 진짜 나무를 하자 해도 이 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인조트리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그 진짜 나무를 하는 게 좋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네. 그것이 지금 가격이 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하기가 어렵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침엽수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침엽수 하레스 편에 좀 다뤘듯이 침엽수가 기후 변화에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또 이제 왜냐하면 화렵수보다 번식 방법도 그런가요? 단순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좀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죽는데요. 특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묘목 단계에서는 괜찮은데 한 5년, 10년 정도 키운 것들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막 많이 고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사실 이제 묘목상들이 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이니까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더 많은 재배를 할 테고 또 이때 기존에 문제가 생겼던 뭐 고사들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할 거다. 네, 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냥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도 실제 나무를 사용해 갖고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나무를 트리 하고 나서 어디다가 심냐고요?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어디다 심으려면. 그건 제가 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꼭 알아보셔서 저희 그럼 밴드 좀 다음 기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서 꼭 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건 아파트에 우리가 많이 사니까 맞아요. 아파트 관리 우리 협의체가 있잖아요. 네네. 협의체에서 아파트 화단 내 여유 있는 화단 쉴수 내에 심는 있으면 거는 좋은데. 굳이 뭐 관청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네. 그건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특히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캐나다나 이렇게 북미 쪽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굉장히 큰 막 그 전나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다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뭐 그 나무를 다시 심거나 하지 않고 사실은 그 나무를 이렇게 목재로 사용하는. 하잖아요. 그렇죠. 목재로 사용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나무를 그렇게 막 어떤 나무를 신주단지 쓰고 모시듯이 네. 할 일이 아니다. 예. 나무는 너무 귀하고 네, 우리가 네. 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저항감을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무를 사용해 왔는데 이제 화석연료 시대가 되면서 이제 나무를 사용하지 않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것이 점점 뭐라 그러나 낯선 것이 되고 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신성화되는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냥 약간 나무를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나무 그릇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네, 나무로 네.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많은데 목공도 하고. 그러게요. 네. 저희 오늘 8363님이 노윤석 연구원 박지연 이사님 덕분에 나무와 관련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 부산 사하구에서 6시에 출석 체크합니다. 빨리 성탄절이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싶어요 하셨네. 제 평생의 로망입니다. 진짜 나무로 만들어 보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 나무로는. 그래요. 오늘 많은 식집사님들이 오늘 두 나무 박사님 얘기 재밌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늘의 기후 밴드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모아뒀다가 다음에 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